갑시다. 나중에 그게 붙어 있거든. 고3 되면 그 교실에 그 D 그 달력 하나씩 뜯어 쓰는 거 있잖아. 300, 299 이거. 그거 진짜 빨리 없어져요. 진짜 빨리 없어지고 하루하루 없어질 때마다 진짜 생명 줄어드는 진짜 힘들어요. 고2 때 열심히 하고 고3 때는 뭐 하던 대로만 해서 좋은 대학 가셔요. 아이고 첫 지문 봅시다. 얘기가 길었습니다. 첫 지문도 조금 어려웠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난이도가 낮은 지문은 아니었는데 이게 무관한 문장 찾기 문제였죠? 무관한 문장. 여러분들 그 무관한 문장 푸는 난이도, 그 문제 유형 난이도 도현아 네가 어떻게 생각해? 난이도 좀 높다, 뭐 낮다 이런 거 있잖아. 빈칸이나 그런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높다, 낮다. 낮다. 무관한 문장이 쉽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보통은 진짜로 35번 문제지. 무관한 문장이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 유형에 꼭 들어가고 이걸 실제로 통계 내가지고 데이터 내서 정답률 매겨봐도 엄청 높거든요. 무관한 문장이 왜 쉽냐면 혹시 리딩글이 들었지? 무관한 문장 문제 푸는 원리 뭐였어? 누나? 그까지 했나? 어? 그까지 안 한 거 같아. 그까지 안 했나? 예. 안 했었나? 무관한 문장이면 한 지문에는 하나의 주제만 존재하잖아. 근데 그 무관한 문장은 결국 그 주제랑 어긋나는 문장이 하나 톡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주제 찾기 유형보다 조금 쉽다? 아니면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일단 첫 번째부터 쭉 읽어볼게요. 무관한 문장, 문제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볼게. 제가 일부러 무관한 문장 지금 끼워 넣어놨습니다. 한번 친구들은 천천히 보면서 갑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Like traditional digital gaming. 여기서부터 조금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like라는 전치사가 나왔는데 전통적인 디지털 게임과 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전통적인 디지털 게임. 말 그대로 디지털 게임이면 뭐 롤, 피파, 지금 하는 그런 게임들인 거죠. 그런 게임들과의 공통점을 언급하겠다라는 거예요. 뭐와의 공통점인지 뒤에 봅시다. Social Networks인데 여기서 바로 SNS라고 읽었으면 참 잘했습니다. 요 SNS는 괄호 잠시 제거하고 읽을게요. SNS는 프로모트 뜻 많죠? 승진시키다, 홍보하다, 프로모션 이런 거 있죠. 또는 뭐뭐를 촉진하다, 그치? 조장하다 뜻 굉장히 많은데 목적어 다음에 obsessive engagement 나와요. 요거 지성아 너 이거 왔다 했지? 요거 원래 단어 알고 있었어요? obsessive. 성현아 obsessive 뜻 뭐야? 저 이거는 저번 내용이라서 좀 풀어왔어요. 아 준호야 안 읽은 친구들 위주로 가보자. obsessive. 도현이 공격적인 aggressive 아니야? 잘 모르겠네. 혜진이 읽어왔고 맞지? 혜진이 읽어. 이게 나름 난이도가 아주 낮은 건 아닌데 근데 싹 다 알고는 있어요. 좀 잘 외워줍시다. 이게 강박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강박적인. obsess가 obsess A 이러면 A로 하여금 무슨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강박적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강박적인 engagement, 참여예요. 강박적인 참여라고 했으니까 promote 뜻이 승진하다, 홍보하다는 아니겠죠. 뭐를 촉진하다 이 뜻에 가깝겠네. 강박적인 참여를 촉진합니다. 어디서에서? among teens. 자, 여기까지만 끊어서 가볼게요. 자, 비교 대상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비교 대상이. 첫 번째, 일단 이 친구. 전통적인 디지털 게이밍. 여기서도 전통적인 이럴 때 막 윷놀이나 그런 거 떠올리지 마시고 관습적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디지털 게임이라고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디지털 게이밍. 이 디지털 게임과 그리고 이 친구 SNS. 요 SNS 간의 공통점이 뭐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준우야? 요 두 개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앞에 like가 있으니까 요러한 디지털 게임과 같이 SNS는 이렇게 시작하잖아. 공통점이 뭐래? 도영아, 공통점이 뭐래? 프로모트가 증진하는 촉진시키다. 근데 이제 둘 다 약간 강박적인 참여죠. 여기서도 단어를 잘 생각해야 돼.
강박적인 참여, 한국어랑 1대1 대응해서 해석을 했을 때는 강박적인 참여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강박적인 참여라는 게 뭔 말일까를 지금 여기서 잘 파악을 해야 돼. 근데 결국에는 이 필자가 하는 말이 요 디지털 게임이나 SNS나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속성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강박적인 참여를 촉진시키더라, 조장하더라. 같은 느낌. 그렇죠. 이러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단어의 의미를 일단은 강박적인 참여를 해석을 해놓고 디지털 게임의 강박적인 참여, SNS의 강박적인 참여. 그럼 중독? 뭔가 계속 안 하면 뭔가 불안한 그런 뉘앙스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가 지금 제대로 명확해지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고? 그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저도 뭐 게임 하고 싶어가지고 막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그럴 때도 있었지, 중학교 때는. 그치? SNS도 뭐 여러분들한테 부모님이 야 너네 인스타 지워, 카톡 지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지 않아? 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야. 그치? 둘 다 그래요. 게임도 안 하면 불안하고 SNS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잘 봐야 그러나 arguably라고 돼 있는데 argue가 뜻이 뭡니까? 주장하다, 맞지? 근데 arguably 이러면 주장컨대 틀림없이 필자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알았다면 뒷부분의 글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조금 더 편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장컨대 거의 틀림없이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주장컨대 in different ways and with different results. 여기가 중요했죠.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결과로. 첫 번째 문장에서 뒷부분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래도 툭 던져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디지털 게임과 SNS의 공통점을 제시를 하는데 하지만 주장컨대 내가 필자인 이 글을 쓴 필자인 내가 주장컨대 다른 방식과 다른 결과 그런 양상을 띈다더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글의 뒷부분은 디지털 게임과 SNS의 공통점을 주로 해서 글을 전개합니까? 차이점을 주로 해서 글을 전개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측하게. 태훈아, 뭐가 맞겠어? 차이점이 맞겠죠. 그게 지금 but도 있고 but 뒷문장 중요하다고 했고 주장컨대라는 부사도 나왔고 그치? 그러면 뒷부분에 오케이 둘 다 강박적인 참여를 조장한다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그러하고 다른 결과를 띠게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런 다른 걸 띠게 되는 걸까? 라는 걸 예상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을 읽어보니까 for example 나오네요. 예시가 나옵니다. 이런 예시문은 결국에 앞문장에 대한 예시를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게 주가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른 결과를 띠게 되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잖아요.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만. 그치?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구체화를 예시를 통해서 하는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When a girl says she needs to be on Snapchat. 스냅챗이면 뭐 카톡 기능도 있고 틱톡 기능도 있고 인스타 기능도 있고 외국의 그런 한 메신저 어플입니다. 한 소녀가 말한대요. 그녀는 she needs to be on Snapchat이니까 나 스냅챗 지금 해야 돼 라고 한 소녀가 말할 때 It is not so much a statement of addiction 나오네요. 요거는 근데 이 문장 해석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구문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보자. 여기부터 요 끝까지 아까 준우야 요 문장 한번 해석해 볼래? 이거 문장 해석 잘 안 되는 겁니다. 한번 해석 트라이만 해보세요. 트라이만. It is부터요. it is부터 여기 interaction 뭐랬나 물어보시고 statement 진술 addiction 중독 necessity 필요성 또는 뭐 필수인데 여기서 필요성 합시다. social interaction 요거 쉽네. 사회적 상호작용 주요 키워드 단어 다 던져줄게요. 구문 모르면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중독에 대한 진술은 많지 않아. 어렵죠? 좀 어렵긴 해. 또 안 읽은 사람 서민이 내 안 읽었다 했으면 풀었대. 이거는 그 저번에 풀어. 그래? 태연아 네 해석 한번 해보자. 그것은 중독의 진술이라기보다는 소셜 상호관계를 위해 운영하는
좋다. 좋다. 이게 요거 때문에 돼요. Not so much A as B. 요거 좀 적어줄게요. 비교 구문에서 나오거든. 비교 구문. Not so much A as B. 비교 표현, 비교 구문에서 나옵니다. 뜻이 A라기보다는 B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로 봐도 됩니다. B rather than A. 요 정도로 봐도 됩니다. 앞에 다시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약간의 뉘앙스 차이긴 한데 뜻이 거의 똑같다. A라기보다 B다. Not so much A니까 A에 조금 더 가깝기보다는 as B, B이다. 요 정도로 가야 됩니다. 일단은 빠르게 필기해 주시고 이렇게 가야겠네. then 할 때 A예요. 아, A, A 맞아. A 맞아. then 그거는 then 그 후 그러면 뭐 이런 뜻이죠. then then이랑 then은 다른 거예요. that이랑 then은 다르죠. 그러면 저 A then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보다 then 아, 호기심 해결됐나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도현아 그럼 해석해줘. 요 구문 알았으니까 해석해줘. It is not so much A as B.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명사 이 맞아요. B가 이제 뒤에 거잖아요. 아 맞지. 그것은 그것은 중독에 대한 진술량보다는 그거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필요성이다. 그렇지. 이게 결국 이 말이잖아. 지금 우리가 요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 게임이랑 SNS랑 둘 다 빨리 해야 돼. 안 하면 불안해. 이런 강박적인 참여를 주장을 하는데 그것에서 다른 양상을 띈다. 차이점을 위주로 지금 그 차이점에 대한 예시를 딱 들어준 건데 한 여자애가 나 스냅챗 해야 돼요. SNS에 대한 뭔가 obsessive engagement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 스냅챗 빨리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이게 중독에 대한 진술, 중독을 나타낸 그런 말이 아니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게임을 여러분들의 아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딸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나 빨리 게임해야 돼. 막 밥 먹고 있는데 나 빨리 게임해야 돼. 밥 먹고 있는데 휴대폰 해가지고 SNS 계속 보고 있어. 막 스토리 계속 넘기고 있어. 그렇지? 그러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니뭐 중독자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게임이랑은 다르게 SNS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 SNS는 어떻게? 이게 중독에 대한 진술이 아니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성이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여기까지 글은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에는 여기 arguably라는 단어에서 필자의 주장이 들어갔으니까 이 글의 양상은 주장문 플롯을 띄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우리 글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비판적으로 글을 읽어야 돼요. 여기에서 아 그렇구나라고 갔으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의 사고 흐름이 아니고 진짜로? 라고 가야 돼요. 자, 좀 중요한 마음가짐인데 뭐 설명으로도 약간은 그렇긴 하지만 주장문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짜? 또는 어떻게? 왜? 자꾸 이런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수용적으로 텍스트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이걸 그대로 여기 문장에 적용을 해볼게. 야, 내가 봤을 때는 SNS 하는 것도 완전 중독 아닌가? 이게 중독이 아니고 야, 나 다 같이 가족끼리 외식하고 있는데 딸이 아마 빨리 해야 된다고 이거 스트레치 빨리 해야 된다고 이러면 중독 아니야? 내 생각은 그런데 필자는 뭐라는 거야? 필자는 중독의 진술이 아니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성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진짜로?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이건 단순히 지금까지는 너의 의견일 뿐이잖아. 오케이. 하지만 주장문이니까 이 근거가 뒤에 나오지 않을라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습니다. 밑에 For most teens today 오늘날의 대부분의 10대들의 경우에는요 Identity and status are defined largely online. 온라인 부사입니다. 자, 정체성과 status, 지위죠, 지위. 정체성과 지위가 are defined. definition 이러면 정의니까 define, 뭐를 정의하다. 정의되다가 맞겠죠, 수동태. 정의된다. 정체성과 지위는 정의된대요. largely, 크게, 주로
온라인에서. 약간 뭔 느낌인지 알겠네요. 인스타 인플루. 내 친구가 사실은 되게 실제로 만날 때는 되게 조용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인스타 막 60만 팔로우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체성과 지위는 주로 온라인에서 정의된다.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봤을 때 전에 내가 보던 그 친구에 대한 시선과 지금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보는 그 친구에 대한 시선 다르겠죠. 그렇지? 조금 더 정체성과 지위가 조금 더 업돼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주로 온라인에서 정의된대. 특히나 이런 10대들의 경우에는 그렇대요. 그리고 콤마 위치니까 계속적인 거 있죠? 그리고 이는 만듭니다. 여기 문장 구조 끊기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목적어가 여기까지. 이게 목적격 보호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목적어를 essential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시면 됐습니다. 자, being online, 온라인에 있는 것. 그리고 managing one's online self. self는요, 자기, 자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뭐하게 만든대? essential하게 만든대요. 어떻게 만든다라는 거야, 정혁? 하품한테 미안하다. 좀 essential. 뜻 뭡니까? 정혁아, 뜻 뭐고? 필수. 오씨, 뭐야, 왜 이래? 왜 이러셔? 소연아, 저거 잠시만 스탑 좀 불러줄래? 그 2줄짜리. 자, 그래서 뒷부분에는 자, 이러한 내용을 그래서 10대들이 SNS를 많이 한다더라. 이거 중독 아니다. 사회적 관계를 위한 거다. 엄청 애들이 많이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로 글이 전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봤는데 The majority of teens, 대부분의 10대들은 become 뭐 된다? Tired, 피곤해진다. 뭐에 피곤해? Of sharing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on social media. 소셜미디어에 그들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tired해지더라.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대부분의 10대들이 SNS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싶어 하는데 하고 나면 힘들어진다 아니에요? 하고 싶어 하는데 하고 나면 힘들어진다. 쌤 영화 보고 나면 엄청 힘들어지잖아요. 그거는 너희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 그 주관적인 경험을 글에 지금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 너 그때 그 놈이지. 너 그때 글 유추했던 놈이지. 저희 네. 수업할 때. 아이씨. 안 돼요. 그거 안 돼. 자, 주관적인 의견을 글에 유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확정을 지으면 안 돼요. 단언하면 안 돼. 자, 그럼 이렇게 비교를 시켜줬어. 오여줘였나? 딱 그림이 느낌이 오지 않나요? 자, 아이고. 야, 앞문장이 뭐라 했어? 정체성이랑 지위가 주로 온라인에서 만들어진다 했잖아.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온라인에 있고 자기 SNS 열심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어디에 필수적인 건데? 여기. 실제 세계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플레이스를 확고히 하고 유지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준다더라. SNS 온라인이죠 이거? 온라인이지? 요 SNS 관리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실제로의 사회관계에 있어서 직결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납득 다 됐어요? 그렇게 하고 그 결과가 나오잖아. 그렇게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의 10대들이 SNS를 열심히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흐름 지금 이해했어요?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말해야 된다. 납득해야 돼. 자꾸 생각해야 돼. 그래서 대부분의 10대들은 이라고 주어가 나왔으니까 SNS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중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10대들의 본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자기 실제 세상의 사회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말이다. 필수적인 과정이다. 위에 있잖아요. A necessity for social interaction. 요거인 거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라는 필자의 주장에 대한 말을 쫙 근거를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뒷부분에 이거 자기 스스로, 그들 스스로에 대한 자기 사진 올리고 자기의 오늘 기분에 막 메모장을 올리고 SNS에 그런 거에 대해서 피곤해하더라, 싫어하더라 라는 흐름은 지금 맞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요거는 그러면 주제와 어긋난 문장이지 바로 정답이 이 문장이 무관한 문장이 되겠죠. 그냥 위에서부터 주제 하나 툭 잡고 필자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툭 잡고 그 흐름을 잡고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흐름과 어긋난 문장이 탁 눈에 띕니다. 너무 눈에 띄게. 그러면 얘가 틀린 문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이 문장 무관한 문장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자, 여기 나왔어. 이런 것도 요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던 거야. 이것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눈치를 잘 차려야 돼. 눈치를 잘 차려야 돼. As Sherry Turkle, MIT 잘못된 얘기야. MIT 교수인 셰리 터클이 describes it. 그것을 묘사하기로는 자, 여기까지 안 보고 야, MIT면 개 좋은 대학교 아니에요? 개 좋은 MIT 공대 엄청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 너네가 글을 쓰는데 완전히 저명한 학자나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툭 끌고 왔어. 너네가 왜 그렇게 끌고 왔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의 말들을 인용하려고 써? 혜진아. 그래, 신빙성. 그렇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가져온다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시더라도요. 공부는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머리를 리프레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눈빛이 약간 이 새끼 말을 믿어도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쟤 지금 쭉 1등하고 있고 뭐 서울대 1등하고 있고 뭐 로스쿨에서 1등 쳐먹는 그 내 형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끌고 와. 그럼 결국 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신뢰도를 신빙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온 거잖아. 자 가볼게요. MIT 교수인 셰리 터클이 그것을 묘사하기로는 The anxiety 이것도 문장 구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주어져. 주어 부분만 조금 기니까 해석을 해볼게. 불안감이래. 근데 어떤 불안감? 목적에 관계되면서 생각돼 있죠? 10대들이 report, 10대들이 보고하는 불안감이래. 언제? When separated from their cell phones or the internet. 자기의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 인터넷도 없고 여러분들의 휴대폰도 없을 때 10대들이 말하는 불안감. 화장실에 갈 때 막 휴대폰 챙겨. 그런 것들이죠. 야, 네 화장실에 왜 폰을 왜 챙겨? 그냥 폰 없으면 뭔가 좀 그래요. 이런 거죠. 그러한 불안감은 may indicate,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뭐를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Not a longing, blah blah blah, but rather blah blah. 자, not A, but rather E. 이렇게 하죠. A가 아니라 오히려 B다 라는 거죠. Not A but B 이라면 A가 아니라 B인데 rather 들어가 있으니까 다소, 오히려. 그러면 A가 아니라 오히려 B다 라는 것을 나타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 그렇지? 요거 이 뜻이 나오나죠? longing. 준이야, longing 뜻 뭐야? 아, 기본에 나오나? 고교 기본에 나오나? 정이야, 뜻 뭐야? 봤었지? 네. 맞지? 이거 안 쓰면 까먹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리움? 갈망, 원함, 열망, 갈망. 자, 갈망이 아니래. 원하는 게 아니래. 뭐를 원하는 게 아니래? For easy sociability with others. 원래 sociability면 사교성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림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10대들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랑 쉽게 관계를 맺고 끊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팔로우 하나만 띡 누르면 뭔가 친구가 되는 그 인터넷상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인터넷의 속성, 그런 갈망 때문이 아니고 뭐를 지금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거야? A feeling of missing the self. The self는 자기를 놓치는 것에 대한 감정이에요. Formed within those connections. 그러한 관계들 인해서 만들어진 자기를 놓치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게 결국 쉽게 말하면 뭔 말이냐면 10대들이 SNS 원래 엄청 열심히 해서 팔로워 수도 좀 많이 쌓고 내가 실제로 친해진 것보다도 내가 자꾸 DM을 조금 더 주고받고 서로 뭔가 스토리 좋아요 이런 거 좀 누르고 이런 식으로 서로 관계를 시작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 관계들 속에서 형성된 내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이쁜 여행지를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예쁜 카페를 가고 그런 내 뭔가 예쁜 모습을 못 올리고 그런 SNS 상에서 만들어진 나를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SNS 중독으로 봐야 된다? 라는 게 피자의 주장이야? 아니요. 아니지. 10대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SNS를 놓지 못한 이유가 내가 지금 이 인스타 속에서 쌓아놓은 내 인지도와 내 뭔가 그런 내가 원하는 나의 추구하는 내 모습들과 그런 것들이 인스타에 이빨 올라왔는데 더 이상은 내가 SNS를 못한다? 그러면 지금 SNS의 관계가 약화되겠죠. 그러면 그 약화된 관계는 단순히 온라인상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사회적인 관계가 약화되겠고 그러니까 10대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SNS를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교수님 말 끌고 이거 결국에는 자기가 하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 마지막 문장은 할 거 없습니다. This is something greater or at least different than addiction. 나오네. 이거는 중독보다는 something greater, 더 큰 무언가고 사회성과 관련된 더 큰 무언가고 at least 적어도 different, 다른 것이다. 차원이 다른 것이다.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중독이랑은 아예 같다라고 보면 안 된다. 라고 MIT 교수님이 말했대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 결국에 필자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자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명한 학자의 말을 인용한 거다. 자기 근거에 대한 신빙성 강화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 할까요? 너무 힘들어 보이네. 좀 쉬었다 갑시다. 여러분들 오늘 숙제강 그거 내줘야겠다. 숙제강 내주는 걸로 하고. 쉬어요. 쉽시다. 몇 분 쉬어요? 주장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문제풀이 자체는 금방 끝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Have you ever seen the big rock experiment? 나왔네요. 야, 이거 뒷부분의 내용이 너무 예상가지 않네요, 오늘. 너 큰 돌 실험 봤어? 라고 시작합니다. 다음 부분 뭐 나오겠니? 뭐 나오겠어, 지성아? 그렇지. 큰 돌 실험이 뭔데? 아니 뭐 모르지, 나요 모르지. 여기서 우리가 막 안 들어봤어. 이러면 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돌 실험에 대해서 필자가 쫙 설명해 주겠네. 바로 보니까 to fill their bucket effectively. 여러분들의 버켓, 바구니, 양동이를 효과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요. 당신은 뭐 해야 됩니까? 시작해야 됩니다. With the big rocks first. 큰 돌을 먼저, 큰 돌들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동이를 채울 때 큰 돌을 먼저 부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Followed by pebbles가 있으니까 pebble 돌멩이죠. 그 다음에 돌멩이들, 큰 돌보다 조금 더 작은 돌멩이들을 넣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The reverse order won't be successful. 반대의란 뜻이죠. 반대의 reverse, 그치?
반대의 order, 반대 순서는 will not be successful.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조그마한 돌멩이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큰 돌을 집어넣으면 효과적으로 바구니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결국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큰 돌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필자가 해주고 있네요. 근데 그렇구나 라고 끝나면 안 되죠. 왜 지금 이런 실험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 결국에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주장하는 바가 반드시 숨겨져 있을 건데 이 실험을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라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다음 문장 바로 보니까 The moral of it is 교훈이죠? 뭐 도덕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이것의 교훈은 뭐이다? If you don't schedule your big tasks first 만약 너가 먼저 너희 큰 일들을 스케줄하지 않는다면 they won't get done. 그것들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결국에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거야? 필자는 야, 큰 거 먼저 해. 큰 돌은 결국에는 요거였죠? big rock이 말하는 것은 뭔가 큰 업무네. big task. 요거 말하는 거고 pebble 요 돌멩이가 말하는 거는 조금 더 중요도가 적은 업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읽고는 결국에 문제 풀이 자체는 끝났죠. 실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큰 돌 실험에서 큰 돌을 양동이에 먼저 넣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스케줄표를 짤 때 조금 더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먼저 처리하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 맞죠? 여기까지 확정 짓고 그러나 있나? 역점의 접속사 있나? 이야기가 확 뒤집어지는 부분이 있나? 쭉 곁눈질로 한번 쫙 읽어보시면서 글을 훑어 읽어 내려가고 끝까지 갔을 때 글의 간청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정답 바로 툭 찍으시면 된다. 문제풀이 자체는 엄청 쉬웠다. 문제풀이 자체는 엄청 쉬웠어요. 뭐 단어도 쉬웠고 너무 직관적으로 딱딱딱 나와 있어서 숨겨진 부분도 없었고 쉬웠습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뒷부분 조금 읽는 이유가 여러분들 단어 하나 좀 챙겨 가시라고. 특히 고1 정도 딱 많이 쓰는 단어다. 요거 During your weekly planning 너희 주별 플래닝 동안에 allocate 이거 나오네요. 요런 것도 중요하죠. 명령문 주장문에서는 이렇게 필자가 명령문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allocate time, allocate 소연의 뜻은 뭐야? 위치시키다. locate가 위치시키다 맞지? 그 다음에 a 붙은 겁니다. 모두 위치시키다. 어니까 이게 할당하다, assign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assignment 이러면 과제물 이런 거잖아, 그치? 할당하다라는 거다. 시간을 할당하래. allocate A or B. A를 B에 할당해라. 시간을 어디에 할당해내요? Your big rocks. 너희 큰 돌들이라고 했는데 우린 이제 이해할 수 있죠? 큰 업무에 시간을 할당해라 라고 바꿔서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치? 큰 돌들. 뭐함으로써? By booking them. book 예약하다라는 뜻이고 그것들을 in your planner. 너희 플래너에 예약함으로써. 그럼 여러분들이 주별로, 일주일별로 계획표를 짜는데 먼저 내가 일단 중요도 순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쫙 순서대로 적어놓고 제일 중요한 놈들을 먼저 일정에 요거는 몇 시에 해야지 라고 시간을 할당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 결국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 먼저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를 딱 들어주네. For example, 자, 앞문장에 대한 예시입니다. 당신은 might decide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대절 that the best time to get started on your history report is Tuesday night and the best time to call your grandma is Sunday afternoon. 이렇게 있네. 지금 뭐에 대한 예시라고 했어? 앞문장에 대한 예시라고 했잖아. 주별 계획표 짤 때 동안에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그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네요. 결국에는 이것도 흐름이 똑같습니다. 앞문장에 대한 예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해하기 편하게끔. 너희 역사 보고서를 시작할
가장 최고의 시간은 뭐예요? Tuesday night이라고 하네요. 화요일 밤이에요. 맞지? 그리고 너희 할머니에게 전화를 할 가장 최고의 시간은 Sunday afternoon이다. 일요일 오후이다 라고 하네요. 이 문장에 대한 앞문장에 대한 예시니까 자 할머니한테 전화하는 일과 여러분들의 역사 보고서를 시작하는 일 누가 더 중요한 뭐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필자는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역사보다. 그렇죠. 왜? 중요한 거 먼저 쳐내라고 했으니까 먼저 빨리 하라고 했으니까 그치? 중요한 일은 얘가 조금 더 중요한 일이니까 화요일 밤에 해야지 이렇게 시간을 할당을 한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일요일 오후에 조금 덜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또 명령문이 나오면 Now allocate those times 그 시간들을 또 할당을 하래. 엥? 이건 또 어떻게 시간을 할당을 하는 걸까? 지금 앞에 나온 시간 쭉 얘기를 했었어. 얘는 화요일에 하고 얘는 일요일에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시간을 할당을 해. 엥? 뭐야? 그러니까 나 잘 모르겠어. 이 부분 잘 모르겠어. 근데 it's like making reservation. 이게 뭐와 같다는 거야? 식당 예약하는 거. 그냥 예약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지? 어떻게 예약을 하는 거지? 뭐지? 자, if your big rock such as give out 3 compliments each day this week.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부분을 휙 읽을게요. 어차피 내용은 쭉 똑같은 내용하고 뒷부분도 쉬운 거라. compliment 단어 가져갑시다. 뜻 뭡니까? compliment. 태우나 뜻 뭐야? 칭찬하다. 동사도 되고요. 명사도 되죠. 여기서는 명사가 네. 3개의 칭찬을 each day 각각의 날에 this week 이번 주에 하는 것과 같은 거의 큰 돌은 중요한 업무다라고 얘기를 하네. 내 생각에는 막 딱히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이번 주 일요일,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총 7일이죠. 근데 각각의 날에 월요일에도 3개의 칭찬. 공부를 참 열심히 하네. 참 숙제 잘해왔네. 뭐 이런 것처럼 3개의 칭찬을 이번 주에 하는 것.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큰 빅 락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필자리를 정해주네요. 이런 것과 같은 big rock은 doesn't have a specific time attached to it. 그것에 붙어있는 구체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되네요. 그치? 아까 우리가 앞에 시간을 할당하라는 얘기가 똑같이 나왔었잖아. 근데 그거는 결국 뭔 말이었어? 중요한 일은 조금 더 땡겨서 일찍 해라, 화요일에 해라, 일요일에 해라 요 정도 얘기였는데 지금 또 시간을 할당하라고 나온 얘기는 예약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단순히 요일만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몇 시에 할 거다 이런 거 좀 정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 3개의 칭찬을 하세요. 이건 우리가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이잖아. 그냥 하루에 3번 해야 된다 라는 인지만 가지고 있는 거지. 아침 10시에 칭찬을 한번 한다, 오후 2시에 칭찬을 한번 한다, 뭐 오후 7시에 칭찬을 한번 한다 이런 건 안 정해놨잖아. 그치? 이런 것과 같은 중요한 일이 구체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에 attach, 붙어있는 attach, 뭐뭐를 붙이다라는 뜻이죠. 그치? 그것에 붙어있는 구체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write it somewhere. 그것을 어디에 써래? in your planner. 너희 플래너 계획표 어딘가에 써래. where it can be seen. 그것이 보일 수 있는. 그러면 이거네. 칭찬하기. 오늘 아침 7시에 한번 해야지. 9시에도 한번 해야지. 11시에 한번 해야지. 식당 예약하는 것과 같네요. 그치? 예약을 하는 것과 같다. 똑같은 거죠? 그치? 아유, 뒷부분도 그냥 내용이 쭉쭉 유치해가지고 뭐 읽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If you allocate time for your big rocks first 이렇게 만약요 당신이 시간을 먼저 큰 돌에 할당한다면 뒤에는 플러스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가 나오겠어요? 플러스. 또이 플러스 나오겠죠? 그치? 다른 everyday activities 있으니까 일상생활 이 정도로 해석할게. 다른 일상적인 활동들은 will fit 잘 맞을 것이다. as well 뜻 뭡니까? 요거 잘 가져가죠. as well 뜻 뭐예요? 처럼. as well as 말고 잘. 잘? 네. as well. 소연아 as well 뜻 뭐야? 뭐 또한 이런 거 아니고 as well. 또한 맞네요. sorry.
A as well as B 이런 것처럼 많이 사용하는데 as well 또한입니다. 또한 그러면 중요한 거 먼저 딱 시간 박아두면 나머지 덜 중요한 일들은 알아서 또한 잘 맞춰질 거다, 잘 따라올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And even if 요것도 단어 가져가야죠. 뜻 뭡니까? 이런 거 뭐일지라도 똑같은 뜻 뭐 있습니까? even though 또 가져가시고 단어만 조금씩 가져가자고. 딱히 뭐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내용도 쉽고 even if they don't 그것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who cares? 누가 신경 써? 뭔 상관이야? What matters?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이게 그거 뭔 말이야? 야, 네 말대로 내가 중요한 거 먼저 시간 활동하고 다른 일상적인 활동들 잘 맞을 거라며. 근데 내가 중요한 거 먼저 했거든? 다른 중요도가 조금 덜한 업무들 잘 안 맞던데? 잘 안 맞춰지던데? 라고 할지라도 어쩌라고? 왜 어쩌라고요? You would rather push aside pebbles than big rocks. 큰 돌들이니까요. 그냥 바로 그거 할게요. 비유 안 쓰고 할게요. 중요한 업무들보다 사소한 업무들을 push aside니까 옆으로 밀어두다라는 거죠. 제쳐두는 게 would rather니까 더 낫다 맞죠? would rather 동사원형 그치? 어차피 사소한 것들 아니야?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한 것들 아니야? 그러면 안 중요한 것들은 잠시 제쳐두고 네가 중요한 일 먼저 했잖아. 상관 있냐? 요것들 어차피 안 맞춰도 좀 상관 있어? 괜찮잖아 라는 거야. 결국에는 얘기가 뭐 길고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있는데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세요. 위에서 세 번째 문장 읽으면 문제 풀기는 딱 끝났다. 아무것도 없었다. 단어만 좀 가져가 주시면 됐었습니다. 오케이. 아무것도 없었네요, 여러분. 이런 주장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틀리시면 안 돼요. 너무 날먹은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런 거는 땡간하면 틀리시면 조금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다음. 요거는 협상이었나? 협상? 갑시다. 요게 내용이 사실 수업 준비하면서 또 약간 좀 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협상 테이블 이런 거 들어봤어요? 협상 테이블? 협상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거든요. 야, 우리 협상 테이블에 있는 거 다 까놓고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너에게서 가지고 싶은 게 뭔지 쫙 다 꺼내봐. 이런 거. 이게 협상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제가 또 국어 교육하기 때문에 협상 화법으로 한번 1시간짜리 발표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의 초반부랑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완전히 똑같은 내용.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Putting the right issues. 여기 근데 글씨가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한 번에 해석을 빡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issue 뜻 뭐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거 한번 얘기해보자. 소연아, issue 문제 뜻 뭐 있어요? 또 사건? 또? 또 없어요? 이거 아무거나 생각 안 돼요. 그치? 화제거리. 이 정도면 뭐 많이 나왔다. 하여튼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많은 뜻을 가진 다의어가 옆으로 기울여져 있을 경우에요. 필자가 어떤 뜻으로 사용할지는 확정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 단어를 좀 중요한 소지로 사용할 거다 라는 것에 대한 암시니까 이거를 바로 딱 해석을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올바른 이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은 is the first step, 첫 걸음이다. 어디서? In reducing fear in a negotiation. 협상에 있어서 공포를 줄이는 데 있어서의 첫 걸음이다. 그러면 일단 요 주어 부분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뭡니까?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테이블에 올바른 이슈들을 올려놓는 것이 공포를 줄이는 것이 있어. 협상을 할 때 조금 떨릴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뭐 사장님이랑 알바 시급 협의 이런 거 할 때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협상인 거죠. 근데 협상할 때 조금 쫄릴 수 있잖아. 그 사장님이 나는 그냥 7시간만 주면 좋겠는데 근데 일이 좀 빡세.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받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두려우고 조금 망설여질 수도 있겠죠. 올바른 이슈들을 올려놓는 것이 이러한 협상 내에서의 공포를 줄이는 것에 있어서의 첫걸음이다. 플러스로 보시면 되겠죠. 사실 아까 뜻 물어봤었는데 얘가 안건, 의제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요거 좀 알아봅시다. 요거 아시겠다? 요거 많이 나올 거예요. 한국어가 좀 어려워. 한국어. 오늘의 안건은요.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안건은 뭐냐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회의를 할 때. 오늘의 의제는 이거입니다. 이쪽에서 발언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젠다라고 씁니다. 아젠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거 싹 다 정답 맞아요. 문제, 화제거리, 쟁점, 이슈 다 괜찮습니다. 근데 협상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저는 사실 이쪽 계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저도. 자, 협상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첫걸음이다까지 괜찮고 다음 문장 가볼게요. experienced, 경험된 이렇게 해석하시지 마시고 이제 우리 많이 봤으니까 성현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 experienced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는 experienced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분 사용이 아니에요. 형용사예요. 능숙한. 능숙한 협상가들은 압니다. 뭐를 압니까? They do not want to focus on solely one issue. 그들은 원치 않는다. 뭐를 원치 않는다? 오직 하나의 이슈에만 집중하기를 원치 않는다 라는 것을 알고 있대요. 능숙한 협상가들은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Single issue negotiations. 단 하나의 이슈만 있는 협상들은 become 뭐 된다? Very 여기 빈칸 부분이죠? 이거 안 주시네. 이거 없다라고 쳐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쓰셨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필자를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냐 부정적인 뉘앙스를 말을 하고 있냐 요 정도의 캐치를 해주시는 게 선지 정답 개수 줄이기가 엄청 소거법 할 때 제끼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앞문장에 뭐라 했어? 능숙한 협상가들은 단 하나의 이슈에 포커스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잖아. 능숙한 협상가들이 이렇게 원치 않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근데 다음 문장에 single issue negotiations라는 게 주어로 나왔으니까 단 하나의 이슈를 하는 협상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앞문장을 근거로 삼아서. 괜찮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선지 좀 봅시다. 선지 뭐 있어? 지수님 보면서 해야겠다. 1번 realistic 플러스 마이너스 잘 생각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 어떤 감정도 나타나지 않아요. 현실적이다라는 게 플러스로 작용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직 몰라요. 1번을 못 제끼고요. 2번 다이내믹 극적인 마이너스 얘도 극적이다라는 게 긍정적인 변화, 긍정적인 무언가를 주어로 삼고 그게 다이내믹이라고 얘기할 때는 괜찮거든요. 긍정적인 변화가 극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플러스로 뉘앙스가 사용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도 아직은 중립적인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2번 못 제끼고 3번 successful 성공적인 이런 단어 이거는 확실히 말할 수 있지. 성공적인 플러스죠. 플러스는 안 됩니다. 3번 선지 제낄 수 있고요. 4번 productive 요거 플러스에 나옵니다. productive가 생산적인이라는 뜻인데 아이들이 생산적인이라는 단어 뜻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생산적이다라는 거는 좀 약간 뭐랄까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 많은 효용성을 어떻게 플러스 맞습니다. 생산성 플러스입니다. 생산적인 그러면 4번 선지 제낄 수 있겠죠? 그치? 5번 challenge 도전적인이라고 해석도 되지만 굉장히 힘든 도전을 해야 할 만큼 힘든
마이너스의 단어야. 얘는 정답이 될 수 있겠네. 그러면 정답 확률이 5분의 1에서 지금 2개씩 됐죠? 5분의 3으로 줄어들게 돼. 정답 확률이 올라가네. 그렇죠? 소거법 잘 쓰고 하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빈칸에서 잘 적어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가지고 이쯤 오니까 이슈를 안건, 의제라고 설정한 게 맞는 것 같아. 이 이슈가 이것도 유형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이 좀 편하게 갔던 거지. 약간 이런 겁니다. 내가 꺼내놓을 수 있는 이슈는 내가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슈는 일단 나의 뭐 신체적 노동력 또는 뭐 공부를 좀 했으니까 뭐 이런 전문적인 지식 그런 것들을 꺼내줄 수가 있고 나랑 협상을 하는 당사자는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나한테 무언가 선물을 줄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거겠죠. 내가 하나하나 꺼내놓을 수 있는 나의 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의 장점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각각이 하나의 이슈인 거고 안건인 거고 의제인 거고 그런 뜻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If you are negotiating 만약 당신이요 오직 하나의 것으로만 협상하고 있다면 It is very likely that 자, 요거 해석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해석 이렇게 해야 되죠. 일단 likely라는 뜻이 뭡니까? 소연아, likely 뜻 뭐야? 요게 그 likely라는 단어랑 좀 친해지셔야 돼. 왜냐면 여기에서 애들이 페이크를 엄청 많이 줘요. It is not very likely로 갈 수도 있고 It is very unlikely로 갈 수도 있고 페이크 주의가 되게 좋거든요. It is not very unlikely 이중부정으로 페이크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요 단어 보자마자 바로 편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likely라는 걸로 진짜 많이 변주를 줘요. 뜻 뭡니까? 정의의 뜻 뭐야? 가능성이 있다. likely 일단 뜻 맞고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예상되는 이로 가시면 되고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이죠. 이때과 함께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가주어, 진주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절이라는 것이 아주 가능성이 높다. 대절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대절 볼게요. That you will either damage the relationship or secure a poor outcome for yourself. 당연히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뉘앙스를 잡았어. 단 하나의 이슈로만 하는 협상은 마이너스이다라는 뉘앙스를 잡고 내려왔는데 만약 너가 오직 하나의 것만 협상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당연히 마이너스의 뉘앙스를 띄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죠? 그러면 대절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대절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치?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면서 읽으시라라는 겁니다. 자, you will either damage the relationship. Either A or B가 되기 때문에 either A or B 이렇게 A 하거나 B 할 것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치? 당신이 오직 하나로만 협상하면 너는 그 relationship을, 그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너 자신에 대한 결과인데 어떤 결과래? poor한 결과래. 안 좋은 결과. 안 좋은 결과를 secure. 뭐야? secure 원래 뜻 뭡니까? 지키다. 지키다. 동사 괜찮고 또는 뭐 security. 그러면 security가 보안 아니에요? 그치? securely 형용사 뜻으로는 안전한 이런 뜻도 있는데 동사로는 secure, 뭐뭐를 확보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뭐뭐를 확보하다. 여기서는 확보하다라는 동사로 가주시는 게 맞겠다. 왜? will이라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will damage or will secure 동사로 품사를 봐주시는 게 맞겠다. 단어의 품사는 문장에서의 자리가 결정한다. 괜찮죠? 자, 그러면 내가 예상한 대로 마이너스 나왔네요. 오직 하나로만 협상을 한다면 네가 그 협상을 하는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금 더 손상시킬지도 모르고 또는 너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를 확보한다는 것은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낫겠지. 그치? 여기까지도 쭉쭉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일단 이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Single Issue Negotiation이 마이너스이다라는 이유를 지문을 읽기 전에 알고 있었어. 하지만 여러분들 왜 마이너스예요? 이거를 모르는 채로 일단 글을 읽는다라고 내가 가정을 하고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를 예상을 못하더라고. 왜 하나로만 협상하면 안 좋아요? 성현아, 네 생각 한번 물어보자. 성현아, 니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로만 협상하면 왜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으니까. 감정이 대안이 격해질 수 없잖아요. 아무 대안이 없다. 태윤이는? 플랜 B가 없어. 소연이는? 대충 비슷해요? 근데 그래, 이 말이 맞아. 제일 중요한 게 성현이 말이 맞아요. 근데 야, 너 좋다. 저 그 실제로 그게 있어요. 대안제시법이라는 그 협상 화법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걸 똑같이 말하네. 대안이 없어. 대안이 하나만 딱 협상 테이블에 딱 올려놔. 나중에 뒤에 보면 딱 나올 겁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Consider a situation 나왔네. 이게 나온 이유가 지금 제가 왜 중간에 이 말을 끼워 넣었냐면 요 문장 들어가기 전에 단 하나의 이슈를 두고 하는 협상이 안 좋다라는 뉘앙스로 필자가 계속해서 말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근거는 굳이 근거라고 짚어낼 만한 거? 능숙한 협상가들은 하나로만 협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근데 그게 근거로 보기에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져. 근거가 필요해. Consider a situation where you are selling something and only negotiating on price. 근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에는 아까처럼 아까 우리 전 질문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가 좀 유명한 학자의 정말 공신력 있는 학자의 인용문을 가져오기도 하고 옛 글을 가져오기도 하고 하나의 연구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예시로서 근거를 들고 있어요. 어떤 예시냐면 자, consider a situation 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면 어떤 상황? You are selling something 하나를 팔고 있대. 무언가를 팔고 있대요. 근데 and only negotiating on price 오직 가격으로만 협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For example이 없어도 예시라는 걸 딱 느낄 수 있죠. 보통 consider 말고 take라는 동사가 좀 많습니다. 이런 걸 한번 가져와 보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보통 들 때 쓰는 말입니다.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접속 부사 없이 사용할 때 아시겠죠? 자, 너네가 물건을 좀 팔고 있는데 물건을 팔 때 여러분들이 오직 가격만을 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라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결국엔 그거죠. 이게 단 하나로만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지? 이게 단 하나로만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지. 딱 봐도 이게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우리가 위에서부터 읽어오긴 했으니까 뭐겠어? 마이너스겠죠. 그치?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지. 자기 주장을 강화하려고 그 근거를 쓰는 건데. 자, 근데 어떤 식으로 마이너스인지 보자고.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The buyer wants the price to be low. 구매자는 원한데 뭐가 뭐 하기를 원한대? 가격이 낮기를 원한대. 당연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자 입장에서 싸면 쌀수록 이득 아니야. 그렇지? While 뭐한 반면에 the seller wants the price to be high. 판매자 입장에서는요. 가격이 to be high. 높기를 바라는 반면에 뭐 당연한 거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많은 이익을 얻고 싶으니까 돈을 이빠이 올리면 올릴수록 좋은 거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싸게 사는 게 이득이니까 물건의 가격이 싸면 쌀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 당연한 이치죠. Every dollar the seller claims is a dollar out of the buyer's pocket. 목적격 관계대가 생략되어 있는데 모든 돈은 근데 어떤 돈? The seller claims
판매자가 주장하는 모든 이 금액은, 모든 돈은 뭐예요? It's a dollar out of the buyer's pocket. 구매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이 문장 왜 쓴지 아시겠죠? 왜 쓴지. 왜 썼겠어요? 야, 구매자는 돈이 쌀수록 이득이야. 판매자는 돈이 비쌀수록 이득이야. 자기가 돈 더 많이 챙겨가니까. 그치? 근데 여기에서 상충되는 지점이 뭐야? 내가 판매자야? 지성이 네가 구매자야? 야, 이 물건 이거 100만 원 하자. 100만 원. 근데 닌 이거 사야 돼. 얼마가 좋겠어요? 좀 깎아. 100만 원이 아니라 야, 씨발 이거 100만 원 한 30만 원밖에 안 할 것 같구만. 10만 원밖에 안 할 것 같구만. 뭐 100만 원이야. 네가 왜 이런 불만이 생기겠어? 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빨이 높여 불러도 나는 그냥 개이득인데 네 입장에서는 너희 손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격 하나만 두고 협상을 하면은 서로 상충되는 지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이렇게 하나의 단 하나로만 하는 협상의 예시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예시를 쫙 들면서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정리를 해주네. 여기부터 정리를 쭉 해줍니다. Negotiating a single issue creates a hostile environment and a win-lose mentality. 나와 있네. 자, 오직 하나의 안건으로만 협상하는 것은요. creates, 만듭니다. 뭐를 만들겠습니까? 안 좋은 뭔가를 만들겠지 당연히. hostile 단어 뜻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뉘앙스를 잡고 내려왔다? 내가 hostile 단어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이너스를 만든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해. 단언할 수 있겠죠. 그치? hostile 뜻 뭡니까? 뜻 뭐예요? 주연 뜻 뭐야? 적대적인. 적대적인. 그쵸? 하지만 단어 뜻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능력, 평가원들이 이것도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단어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거 진짜 누가 봐도 모를 만한 단어야. 그래서 지문 제일 아래에 각주 달려있나 보니까 각주가 안 달려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 이건 문맥상 캐치할 수 있는 단어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어주시면 된다 라는 것도 고3 때는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일부러 그런 질문들을 많이 내요. 상황 추리 능력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적대적인 환경을 만든다. 그리고 또 뭐를 만든대? win-lose mentality. 이기고 지는 사고 방식을 만든다. 목적어가 두 개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when there are multiple issues on the table. 만약에요, 뭐 할 때? 그 협상 테이블 위에 다수의 이슈들이 있다면 뒤에 뭐가 나오겠니? 당연히 뭐 나오겠어? 플러스가 나오겠죠. You can uncover. 너는 드러낼 수 있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뭐를? Differences. 차이점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In each side's preferences. 각 양측의, 이 정도로 해석할게요. 양측의 선호도에 있어서 차이점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One thing may be important to you. 이게 너한테는 중요하다. While something else is more important to the other side. 이게 다른 한쪽에는 더 중요한 반면에 You can identify trade-offs인데 절충안입니다. 당신은 절충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있었던 건데 제가 그때 협상학법 학교에서 발표할 때 썼던 예시가 뭐냐면요. 제가 학원에 오기 전에 한 2년 전 그때쯤에 계속 과외를 했었는데 과외를 보통 하면요. 이게 과외생은 솔직히 프리랜서잖아. 학부모님과 시급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처음에 갈 때. 얼마로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좀 초인이었어가지고 과연 얼마 안 됐어가지고 그때 시급 35,000원을 불렀어요. 시급 35,000원을 불렀거든요. 근데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자 이게 저요. 나 그리고 학부모님 입장이야.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35,000원 조금 부담된다. 나는 솔직히 시급 2만원 정도 알아봤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야 시급 2만원 과외 하느니까 학원 가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1대1이면 당연히 훨씬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맨날 전화해서 네 숙제 했냐, 어디 이거 했냐, 저거 뭐냐. 맨날 새벽마다 카톡을 다 받아주고 이거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과외가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학부모님은 2만 원을 제시해요.
지금 이게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직 돈이라는 하나의 이슈를 두고만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 양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쪽 중에 한 명이 포기를 하거나 서로 이 과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나는 가격을 낮추겠고 학부모님도 가격을 높이겠죠. 조금씩 그 가운데 지점으로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대충 한 28,000원? 이때쯤 만났다라고 할까요? 자, 오케이. 나 양보할 만큼 했습니다. 28,000원으로 쪽을 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성공적인 협상으로 볼 수가 있냐라고 따지면은 내 입장에서는 7,000원 손해본 느낌이고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8,000원 더 내는 느낌이야. 이 돈으로만 협상을 했을 때는 서로가 만족할 수 없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다? win-lose mentality. 이기고 지는 사고방식을 만들어낸다. 라는 게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적대적인 환경. 왜 적대적인 환경이겠어? 돈 문제고 이 돈 하나로만 협상을 하면 서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어머니 이거 2만 원 좀 아니죠. 또는 선생님 이게 35,000원 그래도 저희가 중학생이 35,000원 아니죠. 이런 식으로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많은 이슈들이 올라와 있다. 이건 제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제가 화면에서 바로 했을 때 이야기. 자 이때는 그 학교 마치고 바로 가다 보니까 저녁을 못 먹었어. 근데 이 학생도 저녁 먹을 시간이 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식은 25,000원 합시다. 대신에 어머니가 식사를 제공해 주시겠대. 저녁 식사를. 어차피 과외 학생도 빵 먹고 했어요. 토스트 같은 거 먹었어. 그래가지고 저도 어차피 저녁비도 묻고 그리고 때 맞춰 밥 먹을 수도 있고 내가 과외를 하면서 돈 말고 자기가 줄 수 있는 식사라는 안건을 추가를 한 거야. 멀티플 이슈스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5,000원밖에 더 안 내고 이거 주면 야 개꿀인데? 10,000원 정도 깎았네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이득이야. 내 입장에서는 돈은 좀 깎였지만 식사 제공 이거 개이득이야. 이게 뭐예요? You can uncover differences in each side's preferences.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빵 한 개 만드는 거, 두 개 만드는 거, 요 정도의 수고로움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조금의 수고로움에 들여서 시급 10,000원을 깎아낸 거야.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득이지. 내 입장에서는 선호가 각자 다른 거지. 내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별게 아닌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저녁 식사 제공이라고? 근데 시급 25,000원? 이거 잘 괜찮네. 서로가 이득을 보는 협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One thing may be important to you. 하나가 너한테는 중요할지도 모르고 다른 무언가가 또 그쪽에는 더 중요할지도 모르고 서로의 선호가 다르다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이 친구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과외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과외하고 나중에 끝났어요. 제가 돈을 더 받고 싶어가지고 올리다가 파토 났어요. 학생과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다. 지금 몇 살이지? 너네랑 동갑이네. 예비 고2네. 걔가 예비 고2. 처음에 갔는데 제가 초5 때 얘를 맡았었는데 이거 되게 오래 엄청 오래 했어요. 엄청 오래. 내 군대 가기 전부터 했지. 군대 가고 내 1병 때도 연락 오더라고. 쌤 군대 많이 힘든가요? 아시고 힘들지 슈파라. 1병이면은 낮은 거에서 두 번째죠. 군대 낫죠. 힘들지. 2병, 1병 다음에 상병이에요. 맞아요. 군대 가면 알아서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 친구 딱 하고 여러분들 푸는건 숙제를 하고 갑시다. 1시간 바로 해도 되겠죠? 괜찮아? 되겠어? 화장실 좀. 1시간 갔다 오세요. 너 좀 쉬고 있어라. 좀 책 좀 읽고 있다고. 일 끝나고 어디 가? 집 가? 저요? 집 가야죠. 학원 안 가? 집 갔다가 이제 공부를 하러 밖에 나가는지. 정희는 바로 학원 가나요? 그렇지. 뒤에 또 학원 가는 사람.
소연아 괜찮아? 저게 네 폰인가? 내 폰인가? 폰 어디 갔지? 진동 소리 어디? 너무 힘들어 보인다. 힘들지? 아니 너무 놀고 와서 하니까 정신없지. 나도 똑같아. 나도 맨 정신인 것보다 술 취한 정신이 더 오래 있었던 시간들인데 갑자기 수업을 하니까 가고 싶어요. 맞아 지금 가고 싶어. 못하겠어요. 지성 어디도 똑같나? 밤새고 밤새고 왔나? 준혜 할만하. 조금 버텨. 어? 오길 잘 했습니다. 영어라서 꾸준히 안 하면 또 금방 까먹는다. 오늘 안 온 친구들은 나중에 주말 쉬고 월요일에 학원 왔을 때 머리 한 개도 안 굴러갈 거예요. 계속 조금씩 봐야 돼요. 조금씩. 조수이 언제 와? 씨. 그래도 7시 한 반쯤에는 가겠다. 7시 반. 3시간까지는 안 치울 것 같고. 내 지문이라 좀 걱정했는데 두 번째 지문 그거야. Deep Lock Experiment 그게 개 쉬웠어가지고 좀 일찍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너희 독해 숙제는 했어? 도현이 했어 계속? 한 개도 안 와? 아예 그거 그 해야겠는 게 있는데 제가 그게 없잖아요. 뭐? 그 이제 분석이 좀 많이 없잖아요. 어어어. 그래서 빨리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했죠. 아 진짜 안 쓰고 오히려 빨리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그래야 되는 것 같아. 도현이 니는 좀 분석 나름 퀄리티가 좀 괜찮아서 그냥 집이 할 때가 됐다. 지성이 좀 했나? 저 아직 책을 못 샀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온나? 사서만 노는 게 아니고 주말에 사가지고 쬐끔이라도 풀어오면 알겠지? 지금 처음 문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기본 계속 돌릴 것 같아. 다음 책 똑같은 거 가져오면 돼요. 아마 그럴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것도 월요일에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돼. 모든 일은 원장님이 결정해 주셨어. 준현 좀 했나? 네. 독해 숙제? 아씨. 아 월요일에 또 속상하겠다. 했어요? 아니 독해 숙제. 지성 원래 알았어. 개반데? 정말 양좀 적어도 되니까 대충 퀄리티 안 맞춰서 다 나는 보면 한 최소 아니 한 10지문 정도만 돼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빨리 줄. 다시 먼저 하자. 선생님 너무 늦다. 바로 합시다. 여러분이 너무 늦게 오겠다. 바로 갑시다. 약간 뭐 쉬는 시간 아닌 쉬는 시간이 되어버렸네. 바로 갈게요.
이거 좀 이것도 문제풀이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도 좀 있던 지문이었습니다. 이거 첫 번째 문장부터 보니까 most of us로 시작하네요. most of us want to believe 믿기를 원합니다. that most of the time we make rational decisions 이렇게 있네. 요게 좀 중요한 문장이었던 게 뭐냐면 주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주어 부분에 일단 지문의 첫 문장이고 그래서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장문이나 설명문에 플롯이 있다고 했잖아. 이런 말이 나오면 다음 내용은 이런 말이 나올 거다. 대충 정해진 흐름 양식이 있는데 요게 딱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믿기를 원합니다.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 동안 대부분 우리가 rational decisions니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라고 대부분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라고 믿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다라고 해. 뒷부분 내용 혹시 예상하세요? 도현아 혹시 예상가? 맞죠? 그거죠. 통념 맞아요.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면요. 맞다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왜냐면 만약에 맞다라고 가정해볼까? 지문이 이상해져. 내가 필자야. 우리는 대부분이요. 웬만하면 우리가 합리적인 내 결정을 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이러고 글이 끝나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식으로 문두를 띌 필요가 없어. 이럴 필요가 없어.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흐름의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좀 잘 받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당연히 필자의 뉘앙스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필자의 주관이나 필자의 주장이 제대로 드러난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플롯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들 대부분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겠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뒷내용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플롯의 이해도에 따라서 지문 이해도가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 예측을 해두시고 다음 문장 빨리 들어온다. In economic terms 경제학적인 용어로 경제학적인 관점으로가 맞겠네요. term 용어라는 뜻도 있고 관점이라는 뜻도 있고 측면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관점이 맞겠네요. 경제학적 관점으로 This is called utility maximization. utility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유용성이거든요. 유용성. 이게 생활과 윤리 혹시 생활과 윤리 하는 사람 있나요? 고등학교 생년 없어요? 유용성 들어봤어요? 저 2학년 때요. 그래요? 유용성 들어봤어요? 저도 2학년 때. 나중에 공리주의 할 때 유용성이라는 단어 진짜 많이 볼 겁니다. 유용성 증대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거거든요. 이게 이겁니다. utility maximization. 일단 이 단어 사실 몰라도 됩니다. 사회과 윤리를 안 배웠으면 못 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생략 과목이 아니고 영어니까. 하여튼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 캐치하시고 일단 경제와 관련이 있구나. economic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학자가 한 물리학자가 한 지질학자가 여기에서부터 소재가 추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경제학적 관점으로 이것은 utility 극대화라고만 일단 할게요. 알겠지? utility 극대화, 유용성 극대화, 효용 극대화 단어는 상관없고 극대화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 저도 일단 여기 부분을 제대로는 모르거든요. 제대로는 몰라. 근데 내가 여기서 헷갈렸던 부분이 뭐냐면 경제학적 관점에서 this, 이것이 이거라고 불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this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this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열어놓고 생각했거든. 태윤아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게 뭐야? 물론 정답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요거 합리적인 결정. 근데 제 사고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내 생각은 1번 생각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부분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러한 현상 자체를 utility maxim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실제로 내린다라는 것이 utility maximization인 건지 제대로 한정을 못 지었어. 물론 후자에 조금 더 가깝겠죠. 후자의 의미상 조금 더 가까운데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겠다. 뒷부분에 조금 더 체크를 해놔야지. 뒷부분 읽고 제대로 내가 확정 지어야지 의미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유틸리티 극대화가 뭐지? 자, we determine, 우리는 결정합니다. What is most likely to occur? 여기까지 밝네요. 이렇게 목적어 나오네. 우리는 뭐를 결정하네? What is most likely? 야, likely 이때 나왔다. 또 나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가능성 있는. 근데 관계되면서 what이야.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목적어 부분만. most likely니까 가장 오케이, 굿. 이렇게 하면 됩니다. most likely to 동사 원형이면 가장 동사 원형할 가능성이 높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관계되면서 what 있으니까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결정하고 또 뭐를 결정한다? The value, 가치를 결정한대요. That outcome, 그 결과의 가치를 결정한대요. To us, 우리에게 미치는. 그러면 그 결과는 뭐겠어요? 그 결과. 요거 나타낸 겁니다.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가장 결과로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가치. 이걸 결정합니다. 지금 경제학 내용이라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We then multiply. 뜻은 뭐 있죠, 이거? 뜻 뭐 있어? 곱하다. 또 increase랑 비슷했습니다. 증대시키다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곱하다가 맞긴 해요. 근데 우리는 그 후에 곱합니다. 뭐를? These two factors. 이 두 가지 요인들을 함께 곱합니다. To calculate the expected value of each option. 각각의 선택지의 예상된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인들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These two factors가 나타낸 건가요? 지금 여기 지시 형용사가 있잖아.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 그 두 가지 요인을 딱딱딱 제시를 해준 거 아니에요? 혜진아 어디 있어? 두 가지 요인? determine. 여기 뭐야? 결국 요인 하나의 팩터과 하나의 팩터 요거를 곱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온대? 요게 나온대. 그 선택지, 그 각각의 선택지가 주는 예상된 가치를 요거. 요 팩터는 뭐고? 요 팩터는 뭐예요?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경제학이라 쭉 가야 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했어요. 14번. 경제가 조금 어려워요. 저도 애초에 거의 대부분이 요거에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렵다. 이거. 여기서 팩터 가리키는 거. 도현아. what이랑 그렇게. 요거랑 요거. 그치. 맞아. 자, 이게 결국에는 오케이. 이렇게 하자. 내가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 자, 이렇게. 주식이 오를 가능성. 한 60%라고 쳐요. 60%. 그러면 이게 이거죠?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나한테 60%야.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주식이 오른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나에게 주는 가치. 그 가치를 만약에 내가 100이라고 할게. 그 가치를 내가 100이라고 할게.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60%니까 0.6으로 가가지고 0.6 곱하기 100 하면 60이네요. 이게 그러면 나에게는 the expected value of each option입니다. 이렇게요. A. 좀 더 가볼까? A 주식을 샀을 때 A 주식이 오를 가능성은 60%고요. 그 A 주식이 나에게 주는 효용은 100입니다.
그러면 전체 the expected value는요 60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B 주식도 또 있어. B 주식은 오를 가능성이 30% 밖에 안 돼. 근데 나에게 주는 효용이 100이 아니라 훨씬 높아. 200이야. 2배야. 그걸 곱해보는 거야. 0.3 곱하기 200 몇이냐? 이것도 거의 60이네? 60이네. 이런 똑같은 거네. 이러면 이거 사도 되고 저거 사도 되고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The option with the highest expected utility. 가장 높은 예상된 효용을 가진 선택지가 is then chosen. 선택된다가 바뀌네요. 선택된다. as the best course of action. 가장 좋은 행동 지침으로 선택된다. 요거를 조금만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할게. 200이 아니라 B 주식이 오를 가능성은 30%밖에 없지만 만약에 주식이 올랐을 때 그 주식이 나에게 주는 효용값은 300입니다. 그러면 곱하면 90이 맞겠죠. 90이 맞게. 그러면 요 선택지를 선택합니까? 요 선택지를 선택합니까? 뭐겠어? 그렇지? 지금 이 utility maximization 이라는 것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은 B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곱해봤을 때 지금 효용값이 높으니까 당연히 B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이 나와 있는 겁니다. 가장 높게 예상된 효용을 가진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치? 지금 결국 쭉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요.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 효용 극대화라는 경제학적 관점으로 말하는 효용 극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쭉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장이 요거니. 아까 태윤이가 말했던 말이 맞네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 이 utility maximization이고 이 효용 극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요거를 결정하고 요거를 결정해서 그 두 개를 곱해가지고 효용값이 딱딱 나오면 그 중에 더 높은 효용 가치를 가진 놈을 선택한다. 그게 utility maximization이다. 이게 지금 가장 합리적인 거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문제 질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고, 준호 됐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흐름을 잡고 왔어요.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라고 믿는다 했잖아. 이렇게 우리 대부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전개되겠다라고 예측을 했고 지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법과 그 방법의 이름을 딱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여기서부터 나오네. 이 나오네. 그러나 there is one problem. 한 가지 문제가 있대요. 야, 여기 보자마자 대충 아까 내가 첫 문장에서 잡아놓은 그 뉘앙스를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해석을 쭉 끌고 내려왔다면 이 뒷부분이 뭔 내용을 할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 경제학적 관점으로는 그런 효용 극대화라는 단어가 있는 것도 알겠고 그 효용 극대화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겠고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다 라는 것도 내가 이제 알겠어.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대요. 그래, 이렇게 한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글이 전개가 되겠지. 다음, studies of people making decisions show 이렇게 나옵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는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줍니까? They don't do this. 아이고, 나왔다. 그들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뭐야? 이것이 뭐야? 준호야, 이것이 뭐야? 이것이 뭐야? 혜진아, 이것이 뭐야? 이거. 힘들죠? 효용 극대화. 효용 극대화를 하지 않는다. 아까 위에서부터 계속 뭐라 했잖아.
대부분 지금 이야기의 흐름을 전체로 한번 한 발짝 한 걸음 물러서서 이야기의 전체 구조와 전체 흐름을 느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라고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요, 효용극대화라고 경제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는데요. 이 효용극대화라는 게 뭐냐면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일과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나오는 기대값을 곱해서 그거 곱한 거에 대한 가치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효용극대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연구결과는 그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흐름을 끌고 내려왔을 때는 리스가 뭘 가리키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나요? 이제는 효용극대화라는 게 보여요? 이렇게 흐름을 끌고 내려가면. 그래서 글 해석을 하면서 이게 한 텍스트 한 텍스트 한 문장 한 문장 엄청 열심히 해석하는 건 좋아. 전반부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석하는 게 맞기도 하고. 근데 해석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거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매몰되어 버리면요,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을 보기가 어려워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없으니까 이 흐름들을 연결해 나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 좀 잘 하면서 내려왔다. 근데 왜 글이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어차피 윗부분 제대로 해석해 놓은 거잖아. 그러면 다시 그냥 위에서부터 쭉 흐름 따라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거 시간 어차피 얼마 안 걸려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리스와 리크는 효용극대화입니다. 야,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방법인 효용극대화를 사람들이 안 한대 라는 거를 이러한 연구 결과가 보여준대요. 그치? 첫 번째 문장에서 내가 캐치했던 뉘앙스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쭈르륵 나오고 있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라고 했는데 사실 안 그렇겠지. 나는 뉘앙스 캐치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특히나 언제?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이거 통째로 외워줘야 되죠. 이것들은 뭡니까? 키가 어떤 거야? When it comes to 발생? 이거 어떤 뭡니까? 통째로 외워야 돼요. 통째로. 하나의 전체자처럼 외워야 돼요.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관하여가 about보다는 뭐뭐에 관해서는, 뭐뭐에게 있어서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뭐뭐에 관해서는. 관해서까지 적지 마시고 관해서는 이렇게 봐요. 뭐뭐에 대해서는, 뭐뭐가 있을 때는 어떤 흐름인지 한번 볼게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가 이러한 효용극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언제 특히 이걸 안 보여준대? 특히나 gains and losses. gain이면 얻는 거죠. losses면 잃는 거죠. 그쵸? 뭔가 이득과 손실에 관해서는, 특히나 뭔가 얻는 게 있고 뭔가 잃는 게 있을 때는 특히나 이 효용극대화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딱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 내가 생각한 뉘앙스대로는 왔어. 근데 얻는 것, gain과 losses에 관해서는 특히나 그런다고? 그러면 딱 봐도 지금 내용에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 맞겠죠. 뒷부분에 대해서 왜 특히 이런 문제가 관여될 때는 왜 사람들이 효용극대화를 안 할까? 이론상 가장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제학적인 방법을 그 머리 좋은 경제학자들이 고민을 해서 효용극대화, 그래프 막 그리고 곱셈 공식 다 정해가지고 딱 던져줬는데 왜 안 할까? 그렇게 좋은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방법을 왜 안 해? 특히나 이거에 관해서는 더욱이 안 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는요, 제가 머리에 떠오른 물음표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안 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효용극대화 이 방법 왜 안 써? 의사결정 내릴 때 이거 쓰면 무조건 미치는 장사 그냥 절대 손해 안 보잖아. 개이득이잖아. 왜 안 쓰지? 이거에 대한 거. 요게 첫 번째 물음표였고요. 두 번째는 요거예요. gain과 losses에 관해서는 특히나 그렇다라고 했는데 왜 특히나 그래? 이렇게 두 가지 물음표가 띄워집니다. 글을 해석을 하면서 제대로 물음표를 띄우셨다면 결국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다 비슷비슷한 지점에서 물음표를 띄울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필자도 알고 있어. 글을 쓰는 사람도 알고 있어. 당연히 뒤에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시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문장. Studies have shown. 연구 결과는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줍니다?
that individuals are much more sensitive to loss than to gain. 이렇게 이 정도까지 볼까? 개인들이 much more 훨씬 더 sensitive 민감하대. 훨씬 더 민감하대. 어디에? To loss. 손실 잃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대. Than to gain. 얻는 것보다. 이거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정리한테 정리야 내가 니한테 10만원 줄게 라고 했을 때 네가 플러스에 마음이 들겠지? 걔들이 있네 맞지? 근데 내가 야 네 10만원 내가 억지로 뺏어가 뭐가 더 감정의 요동심이 커요? 10만원 줄 때가 더 커요? 10만원 뺏어갈 때가 더 커요? 뺏어갈 때야. 원래 사람들이 얻는 것보다는 자기가 잃는 것에 있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쁘잖아. 훨씬 더 감정적으로 조금 더 센시티브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맞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가지고 있지. 근데 내가 야 내가 최신형 휴대폰 하나 줄게 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네 폰 싹 다 뺏어가. 에어팟이랑 싹 다 뺏어가고 당연히 후자가 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더 센시티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지금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더라.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물음표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가 가요. 약간 이해가. 아, 얻는 것과 있는 것에 있어서 특히나 표현 극대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 사람들이 읽는 거를 조금 더 민감해하고 조금 더 싫어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올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so much 너무 그로해서 so that 그 결과 여기서 결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 주어가 동사다. 그 결과 they are often willing to get involved in risk-taking to avoid losses. 그들이 그 결과 기꺼이 뭐 하려고 한다. be willing to 동사원형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거죠. 기꺼이 get involved in 뭐에 관련되다. 뭐에 연관되다. 뭐에 연루되려고 한다. risk-taking 위험 감수네. 위험 감수. to avoid losses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잃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위험 감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더라고요. 근데 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것도 너무 어려워. 이것도 경제지문은 너무 어려워. 난 잘 모르겠어.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 말 자체가 나한테는 모순으로 다가왔거든요.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 감수를 기꺼이 하려고 한다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통 위험 감수를 안 하지 않나? 이게 상식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이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 왜 시간을 안 들어주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보니까 it means 친절하죠? it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people sell shares. 근데 그래.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여기 부분이 딱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여기 but부터 해가지고 but부터 결국 앞에는 그냥 buildup이야. 앞에는 밑밥 까는 거야. 앞부분은 사실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안 한다 라는 얘기를 필자가 하고 싶은 건데 앞에서부터 buildup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했지 사실은 아니다. 이게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인데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지금 이쪽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지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읽으면서 위험을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잃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 감수에 기꺼이 참여하려고 한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예시를 봤는데 it means people sell shares when the stock market drops. 단어가 생소해요. 단어가. 이것은 뭐를 의미한대요? 사람들이 sell shares, shares를 판대. 근데 shares 단어 뜻 여러분들 알고 있었어요? 도현아 지금 니 안 보고 있는 거니까 shares 단어 뜻 뭐야? share 나누다 공유하다 뭐 그 정도지. 근데 지금 여기 자리가 목적어 자리니까 shares 나누는 것?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치? 근데 요새 갈게요. 주식 되게 뜬금없잖아. 저는 이 단어 뜻 안 적어놨어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웬만하면 머리 적어놓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외울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저 안 외웠어요 솔직히. unwisely 현명하지 못하게 자기가 사람들이 주식을 판대. 언제? When the stock market drops 주식 시장이 떨어질 때.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 이게 예시가 좀 어렵다 애초에. 그리고 they repair 그들은 고칩니다. 뭘? An old car 오래된 차를
time after time. 요거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time after time이 시간, 자, 지각하면 시간 후의 시간이잖아. 계속해서 continuously랑 똑같은 거죠. 계속해서 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time after time. 애들 맞죠? 때때로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라는 뜻인데 계속해서. 그러면 그들이 오래된 차를 계속해서 고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왜? Because they perceive the cost of replacing the car as a loss. 그들은 인지하기 때문에. 뭐를 인지하기 때문에? The cost of replacing the car. 차를 대체하는 비용은. 차를 대체하는 비용이 결국 뭐예요? 차 새로 산다는 거 아니야? 그치? 차를 새로 사는 비용을 손실로 인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오래된 차를 고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다가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조금 마탱이가 갔어요. 자꾸 주기적으로 고쳐줘야 하는 상황이 나온 거야. 자, 여러분들의 차를 고치는데 한 30만 원 정도가 들어요. 30만 원 정도가 들어. 근데 고쳐봤자 한 달이 정도 있으면 또 자꾸 고장나. 그치? 근데 여러분들의 차가 자꾸 이러니까 바꾸는 게 현명하잖아. 바꾸는 게 현명해. 근데 차 한 대 살려고 보니까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사실은 이거 지속적으로 하면 요 3천만 원을 초과해버리거든요. 이걸 결국 초과해버려. 근데 이 3천만 원을 내가 loss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30만 원씩 다달이 내고 이게 이득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지? 요 두 번째 예시도 이겁니다. 이건 좀 색깔을 초록색으로. 그 뭐였지? 고쳤는데 다시 한 달마다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차를 새로 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장이 안 난다는 걸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필자가 말을 한 거니까. 그렇지 않겠죠? 저걸 고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저렇게 고장이 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말이 안 되겠죠. 근데 결국 필자는 이렇게 말했잖아. 이런 의도로 말했잖아. 내 생각이 아니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요 예시입니다. 요 예시. 그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을 계속해서 감수하려는 것으로 기꺼이 계속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게 이 말이었네. 아까 제일 처음에 읽었을 때는 내가 지금 물음표 띄워놨잖아. 이거 뭔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 예시를 들어주니까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렇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즉, 자동차를 아예 바꾸는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위험을 감수한다? 계속해서 오래된 차를 계속 고친다. 이게 지금 위험 감수에 기꺼이 참여를 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했고, 맞아. 끝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주식을 판대. When the stock market drops. 주식 시장이 내릴 때. 요게 진짜 어려웠어요. 요게 엄청 어려웠어. 만약에 여기로 문제를 냈으면 정답률이 원래도 낮았겠지만 2배 정도 더 나아졌을 것 같아요. 엄청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요 내용이에요. People sell shares when the stock market drops. 요거 때문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 지금 이 문장은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조금 더 민감도라는 측면에 있어서 손실이 조금 더 크다라고 했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민감해한다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주식 시장이 떨어진대요. 자, 주식 시장이 drop. 주식 시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을 판대. 혹시 주식하는 사람 있어요? 하는 사람 있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 없어요? 봐봐. 내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6만 원 정도에 샀어. 주식을 6만 원 정도에 샀어. 근데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얘가 원래 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야 여러분들이 이득이잖아. 근데 5만 원, 4만 원, 3만 원 쭉쭉쭉 떨어져. 지금 보면 주식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거 맞죠? 근데 6만 원에서 5만 원 됐다? 바로 파. 안 돼. 팔아버려.
자, 그러면 결과값 마이너스 1만 원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만원 손해 맞아? 6만 원에 샀는데 주식시장이 떨어져서 5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빨리 팔아버려. 왜 팔아? 사람들은 민감, 손실, 잃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니까 팔아버려. 그치? 만원 손해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오른다라고 하면 6만 원에서 7만 원이 됐어요. 자, 사람들이 이때 파는 게 사실은 현명해요. 와이슬리, 여기서 어느 와이슬리라고 돼 있는데 현명해. 조금이라도 오르면 팔아야 되잖아. 8만 원? 9만 원? 안 팔아. 왜 안 팔아? 좀 더 오를까봐. 좀 더 오를까봐. 아직 이득에는 민감하다고 했잖아. 6만 원에서 한 16만 원 정도 돼야 내가 2만 원 오른 거랑 똑같은 그 영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계속 올라갈 리가 없잖아.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할 텐데 결국에는 7만 원대도 안 팔아, 8만 원대도 안 팔아. 왜? 이득에는 묻어나니까. 내가 사실 2만 원 이득 본 거면 그때 팔아야 될 때 안 팔아. 아니 뭐 2만 원이 올랐네. 오케이, 이득이네. 안 팔아. 자꾸 안 팔아.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떨어져. 맨날 오를 수는 없으니까 또 5만 원대로 떨어져. 5만 원대로 또 팔아. 오씨.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람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필자가 unwisely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어도 제대로 해석을 해놨어야 됐고 이런 경제학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했어야 됐고 이 예시와 이 원리를 연관짓는 사고까지 했어야 문제가 풀릴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인가요? 여기 부분이 빈칸일까? 그렇지. 여기 부분이 빈칸이 아니고 이쪽으로 빈칸을 했으면 정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나마 이 자동차 고치는 게 조금 더 뭐 손실을 피하기 위한 위험 감수다. 차라리 이 예시를 조금 더 연결시키기 쉬운데 요 주식시장 요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겠다. 그래서 아까 진성이한테 물어봤던 거 수업하기 전에 어떤 지문이 제일 어려웠냐라고 했을 때 14번 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14번 지문이 실제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푸는 거는 여러분들 힘들겠죠? 안경도 봐봐. 그래, 가자. 갑시다. 오늘 풀면서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뭐 날먹이지만 경제학 지문이 조금 어렵네? 그러면 내가